지금부터 라만 분광법을 이용한 단일 박테리아 검출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제내성균 발생 현황을 조사했는데, 이제 다제내성균은 여러 종류의 항생제 내성을 가져 감염 시 치유할 수 있는 항생제가 거의 없는 세균입니다. 국내에서는 계속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에 의한 전 세계 사망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제내성균을 조기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 진단법의 문제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연 치열이 저조하며 살아있는 박테리아와 죽은 박테리아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제내성균을 조기 진단해서 치유율을 향상하고 검출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라만 분광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라만 분광법의 장점은 높은 민감도, 그 다음에 신속한 검출 속도, 그 다음에 분자 지문 정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이 라만 분광법의 장점입니다. 이 경우는 라만 분광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박테리아를 검출한 사례인데요. 여기 여기 MSSA, MRSA, 그 다음에 여기 VSE라고 써 있는 게 이 박테리아들의 라만 시프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저 MSSA, MRSA 이렇게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와 그렇지 않은 박테리아의 파형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라만 분광법의 개선점은 선천적으로 적은 라만 신호를 증폭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반사기판을 이용하여 신호를 증폭한다라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연구 목표는 반사기판을 이용하여 선천적으로 적은 라만 신호를 증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종류가 다른 박테리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반사기판을 통해 적은 라만 신호를 증폭시키고 몇 배나 증가하는지 확인하며 또 서로 다른 종의 박테리아 라만 신호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워드 산란하는 라만 신호를 반사기판을 통해 다시 반사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익스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저희가 더 라만 신호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금속이 반사되면서 만드는 라만 웨이브랭스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그래프들이 이제 구리, 은, 금, 알루미늄의 각각 각각 다른 파장의 레이저에 따른 반사율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웨이브랭스에 따른 네 가지 금속 물질들의 리플렉턴스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서 가장 반사율이 좋았던 AG를 이용해서 반사 기판을 제작하였습니다. E-beam evaporation을 통해서 은을 여기 substrate에 증착을 하는 방법을 통해 기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일과고등학교 김규리입니다. 저희 연구 일정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줌 미팅을 통해서 박테리아 배양과 관련해서 문헌을 조사하고 준비 과정을 거치는 등 실험 세부 과정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데이 때 반사 기판을 실제로 제작하고 박테리아를 배양하여 라만 신호를 확인해 보았고요. 그 후 줌 미팅을 통해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박테리아를 배양하였는데요. 이때 이콜라이는 LB 배지에서, 스텝 B는 BHI 배지에서 배양하였습니다. 그 후 반사 기판을 제작하였는데, 실리콘 웨이퍼를 원하는 사이즈로 자른 후에 일렉트론 빔 이베포레이션을 이용해서 크로뮴 접착 레이어와 은 반사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SiO2 프로텍티브 레이어까지 증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판에 박테리아를 도입하였는데요.
센트리퓨지를 이용해서 NaCl과 DI워터로 박테리아를 4번 워싱한 다음에 드랍 캐스팅을 통해 기판에 도입하였습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이콜라이와 스테피 각각의 박테리아를 2마이크로리터씩 세 종류의 반사 기판, 퀄츠 기판, 거울 기판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라만 신호를 검출하였는데요. 이때 라만 분광기를 이용해서 단일 박테리아 신호를 검출하는데 레이저 위치를 정해준 후에 레이저 조사해서 10초 이내에 박테리아 고유의 라만 분자 지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샘 주사전자 현미경을 사용해서 반사 기판에서의 이콜라이와 스테피의 입체 구조를 관찰하는 실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과학영재학교 박형준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콜라이를 쿼츠 기판과 직접 제작한 HSIO2 기판 위에서 라마 신호를 찍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이콜라이를 시중에서 구매한 미러에 찍어보는 것이고, 세 번째 실험은 직접 제작한 기판 위에 이콜라이와 스테필로코커스, 포도상구균을 올렸을 때 나오는 라마 신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의 결과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래프가 결과인데, 검은색 그래프는 이콜라이를 쿼츠 기판 위에서 찍었을 때,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이콜라이를 HSIO2 기판 위에서 찍었을 때입니다. 두 그래프에서 모두 보이시다시피 박테리아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피크 특성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작한 HSIO2 기판에서 너무 리플렉티브한 쿼츠 기판보다 15.4배의 인핸스먼트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실험의 결과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초록색 그래프가 시중에서 구매한 거울을 반사 기판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인데요. 앞선 쿼츠 기판과 HSIO2 기판과 달리 박테리아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피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제가 시중에서 구매한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 기판의 정확한 구조 정보가 어떤지 몰라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고, 그리고 쿼츠 기판과 HSIO2 기판처럼 저희가 기판을 잘 디자인을 해야 박테리아 고유의 피크 특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은 HSIO2 위에 이콜라이와 포도 상구균을 올렸을 때의 결과인데요. 파란색 그래프가 포도 상구균을 올렸을 때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이콜라이를 올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였는데, 먼저 포도 상구균이 이콜라이보다 더 큰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각 라만 그래프에서 박테리아마다 종에 따라 다른 피크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피크가 나타난 구간이었는데 880 웨이브 넘버쯤에 스플릿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포도상구균 쪽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 부분을 발표할 부산 일과학고등학교 김승욱입니다. 우선 실험 결과 비반사 기판에 비해 반사 기판에서 라만 산란 신호의 15.3의 인핸스먼트가 나타난 것을 보아 저희가 직접 제작한 은기판이 라만 신호 증폭 효과가 충분히 존재하고 박테리아 검출을 이 은기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중에서 쓰이는 거울과 실버 기판을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서 원하는 실온을 얻음에 있어서 반사 기판을 만들 때 정확히 우리가 설계한 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박테리아인 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의 라만살라시노, 분자 지문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인텐시티 차이, 그리고 웨이브 넘버 840, 920에서의 스플릿픽 유무와 웨이브 넘버 1480에서의 숄더 픽의 인텐시티 차이 등 여러 부분에서의 차이가 보였고, 이러한 종간의 차이를 통해 박테리아 검출에 분자 지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5번 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약 3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 그리고 조교님들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채팅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을 갈 수 있었냐고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가서 어느 연구를 했는지도 모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럼 이제 바로 소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은 소속된 학교와 이름을 말씀을 해주시고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소감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발표했던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프리URP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서울고등학교 1학년 안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연구실에 가서 연구할 때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새롭게 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학생분께서 소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일과고등학교 김규리입니다. 이번 VRP 활동을 통해서 바이오 나노 신소재 공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심화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체공학 분야, 그중에서도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 진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실험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실험 장치를 다뤄볼 수 있어 좋았고, 팀원들과 서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사전 보고서 작성, 논문 분석과 실험 진행, 그리고 오늘 결과 발표까지 있어서 많은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학생분께서 소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과영재학교 2학년 박형준 학생입니다. 프리URP 참가하면서 많은 실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 프리UR 졸업 연구와 주제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 사용한 장비나 방법을 졸업 연구에 도입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서 인사이트를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학생분의 소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일과학고등학교 김승욱입니다. 우선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라만 분광 실험, 박테리아 워싱 등 여러 경험들을 하게 돼서 매우 좋았습니다. 또 같이 연구를 진행한 교수님, 조교님, 팀원분들이 매우 친절하셔서 수월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 같고 이번 프리URP는 저에게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학원생이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조교 입장으로 참여해서 약간 이런 경험을 미래 고등학생들에게 다시 해주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범 조교님께서도 소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저희 팀 학생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줌 미팅도 사실 되게 늦게 매일 했었고, 특히 지난 토요일 날 방문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10시에 만나서 9시 반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되게 바쁜 스케줄이었는데 힘들었을 텐데 잘 이렇게 와주시고 열심히 잘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하루밖에 같이 실험을 진행을 못해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또 좋은 기회가 미래에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